안녕하세요. 모델리스트 최의 클로 R&D 클래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님 재킷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데님 재킷 패턴 제작에는 클로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베이직 티셔츠 패턴을 이용하겠습니다. 먼저 재킷 디자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유분이 많은 루즈한 디자인이며 앞중심선에는 절개를 해서 플랫킷을 만들었고 단추로 여밈을 하였습니다. 앞뒤 모두 밑단에 허리 밴드가 있습니다. 앞판은 요크 절개하여 포켓을 부착하였고 세로로 사선 절개되었습니다. 뒷판도 요크 절개하였고 밑단에는 턱을 접었습니다. 소매는 뒤쪽이 절개된 두장 소매이며 소매단에 턱을 넣어서 커프스를 제봉하였습니다. 카라는 컨버터블 카라입니다. 그럼 이런 디자인의 데님 재킷 패턴은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영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데님 재킷 제작을 위하여 기본 원형으로 티셔츠 패턴을 이용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가먼트에서 여성 티셔츠 선택하여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컨버터블 카라가 있는 데님 재킷이었죠. 그래서 이 넥밴드는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삭제하도록 합니다. 딜리트 버튼 눌러서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해보면 대략 이런 실루엣의 아주 간단한 티셔츠입니다. 패턴을 변형할 때는 앞중심선과 뒷중심선이 각각 나뉘어서 양쪽 패턴이 동시 수정 상태인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그래서 트레이스 툴 이용해서 앞중심선을 기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뒷중심선 기준으로 해서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 티셔츠는 클로에서 라이브러리로 제공을 할 때 이미 좌우 패턴이 동시수정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동시수정 설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동시수정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로 이렇게 선택해서 동시수정 설정을 해야 되겠죠. 다음 허리 옆점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허리 옆점을 삭제하면 위아래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 선이 하나가 되는 효과도 있지만 옆선이 직선이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점선 수정 툴로 점 선택해서 딜리트 버튼 눌러서 삭제하면 됩니다. 그러면 옆선이 직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작하려고 하는 데님 재킷에 좀 더 적당한 상태가 됩니다. 재봉선도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인데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고 다시 재봉을 하는 게 좋겠고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길이를 조정해야 되겠는데요. 20cm 정도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밑단 선택해서 위로 올리도록 할게요. Shift 누르고 위로 올리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동거리 200 입력하면 되겠죠. 앞판도 마찬가지 위로 200 이동해서 앞뒤판 길이가 동일하게 줄어들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옆선의 이 재봉선 확인을 해보면 앞에서 제가 삭제하고 다시 한다고 했는데 말만 하고 안 했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옆선 재봉선이 이렇게 길이가 줄어든 상태로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 유지가 되면 여러 가지 활용을 하거나 변형할 때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없이 나누어져 있는 재봉선들은 하나로 이렇게 재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티셔츠, 짧은 티셔츠가 되었죠. 그 다음 어깨선도 지금 곡선인 상태인데요. 어깨선 직선으로 만들겠습니다. 곡선점을 모두 삭제하도록 합니다. 모든 곡선점 삭제 해서 직선으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어깨선은
이 기본 티셔츠처럼 약간은 곡선으로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루즈한 데님 재킷을 만들 거기 때문에 어깨선이 직선인 경우가 많아서 이에 맞춰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여유분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분을 얼마나 늘릴지는 각자 결정을 하시면 돼요. 저는 50mm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cm죠? 굉장히 루즈해지기는 하는데 디자이너 마음대로니까 여러분들은 늘리는 분량을 조절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판 옆선 선택해서 이 진동둘레까지 선택을 했고요. Shift 누르고 오른쪽으로 쭉 이동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동 거리에 50 입력하겠습니다. 이상한 형태가 됐죠? 다음으로 패턴 책들을 보면 여유분을 늘릴 때 이 점을 내리는 거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유분을 늘리면 가로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세로로도 진동둘레나 팬츠의 경우는 미디 길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가서 여유가 있어야 밸런스가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동둘레 선을 선택해서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Shift 누르고 아래로 내려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번에도 50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깨선은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연장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 길이 방향으로 50mm 연장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연장해도 돼요. 사실은 디자인 따라서 약간 드롭 숄더형으로 하고 싶다 하면 더 늘려도 상관이 없지만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곡선 모양 좀 수정해 주면 좋겠어요. 너무 커브가 심하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여유가 많은 옷일수록 진동둘레의 모양이 완만한 커브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뒷판도 같은 작업을 하겠습니다. 옆선 선택해서 옆선과 아래쪽 진동둘레까지 같이 선택했죠. 왼쪽으로 이동 마우스 오른쪽 버튼 50 엔터. 그 다음 이 진동둘레 선도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Shift 누르고 이동해서 50mm 이동하겠습니다. 약간 비스듬하게 된 것 같아서 다시 할게요. 50mm 이동을 했고 그 다음 어깨선도 특히 어깨선은 앞판과 뒷판이 같이 제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판에 늘어난 만큼 뒷판에 늘려주도록 합니다. 컨트롤 누르고 이동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50mm 연장했습니다. 그 다음 역시 이 진동둘레도 완만한 곡선을 이루도록 수정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수정이 되었고요. 선분 길이 보기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소매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사이에 공간을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너치를 모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소매에는 이렇게 뒤쪽에 너치 2개가 나란히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너치는 뒷판 진동둘레와 제봉된다는 뜻으로 뒷판 진동둘레에도 동일한 간격으로 너치 2개가 있게 되는데요. 문제는 너치만 있는 경우에는 진동둘레를 지금처럼 변경을 했을 때 너치 사이도 변경이 돼요.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너치 2개 사이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다르게 되었죠. 그래서 이 너치 삭제하고 너치들을 모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치 삭제하는 방법은 너치 툴 이용해서 영역으로 너치 선택한 다음 키보드로 딜리트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봉되는 선의 위치를 각각 살펴보면 이 두 선이 같이 제봉이 되는 선인데요. 이 선의 경우에는 이 두 점이 계속해서 같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거의 길이 변화가 없습니다. 길이 변화가 생긴 이유는 제가 앞서서 진동둘레 모양을 좀 더 완만하게 만든다고 곡선 모양을 조절했기 때문이고요. 그런 경우에 길이 변경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맞춰야 되는 부분은 여기가 아니라 이 부분이에요. 93.3과 126.7이 같이 제봉되어야 되는 선입니다. 길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33mm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늘려줘야 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Shift 누르고 왼쪽으로 이동,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저는 한 35 정도 늘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린 다음에 곡선 모양, 역시 소매도 곡선 모양 변경해서 완만한 곡선을 이루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죠. 뒷판의 경우도 확인해 볼게요. 145와 103, 42mm나 차이가 나죠? 그럼 42mm 늘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Shift 누르고 이렇게 이동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45를 연장해 보도록 할게요. 늘려보도록 할게요. 약간 이렇게 많이 늘리는 이유는 곡선이기 때문에, 이게 수직선, 수평선이 아니라 사선으로 생겨진 곡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길이대로 이동되는 게 늘려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곡선의 모양을 바꾸다 보면 또 길이 변경이 생기고요. 그래서 약간 한 2mm 정도 더 여유 있게 늘려주었습니다. 그 다음 이 점 위치 때문에 곡선이 좀 완만한 형태를 못 이루는 것 같아서 약간만 이동을 했어요. 정말 아주 살짝 이 곡선을 깎아주는 정도로만 이동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이동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이쪽도 비슷하게 완만한 곡선을 이루도록, 연결이 잘 되도록 곡선의 모양을 수정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상태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렇게 소매가 진동둘레에 맞추어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매도 길이 변경을 미리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해도 되는데요. 저는 전체적인 실루엣을 보고 앞판 뒷판의 디테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매까지는 같이 작업을 하는 게 전체적인 디테일을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매 밑단을 아래로 쭉 내려줄게요. Shift 누르고 아래로 이동하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300mm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소매를 연장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하면 운 좋게 이렇게 팔을 감싸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소매가 꼬여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배치 포인트를 켜서 배치 포인트에 다시 배치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주면 소매가 잘 재봉이 되죠. 다음으로 밑단선은 곡선점을 삭제해서 직선으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곡선점 삭제합니다. 다음으로 네크라인이 너무 많이 파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크라인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압점을 위로 15mm 정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엽점도 안쪽으로 15mm, 컨트롤 누르고 이동해야겠죠? 안쪽으로 15mm 연장해 주었고요. 뒷판에서도 목엽점 안쪽으로 컨트롤 누르고 이동해서 15mm. 그 다음 목뒤점은 Shift 누르고 위로 올려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역시 15mm 정도, 15mm 좀 많을 것 같아요. 10mm만 이렇게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곡선의 모양은 예쁘게 다시 수정하시면 되겠죠. 앞판의 경우에 특히나 V넥의 티셔츠였기 때문에 곡선의 모양을 좀 더 수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제 목이 좀 더 차여진, 목에 좀 더 가깝게 붙은 티셔츠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판 플랫킷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킷 너비를 얼마로 할지부터 먼저 정해야 되는데요. 저는 플랫킷 너비는 50mm로 할 생각이에요. 좀 많이 하죠. 근데 디자인이 이게 루즈한 핏이었기 때문에 플랫킷도 좀 더 넓게 해서 해줘야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플랫킷을 한다는 건 앞판의 양쪽이 겹쳐서 단추로 여밈이 된다는 뜻이니까 이 재봉선은 삭제해야 되겠죠. 재봉선 삭제하겠습니다. 양쪽이 너무 붙어 있어서 작업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좀 떼어 놓도록 할게요.
플랫킷 너비를 50mm로 정했으니까 양쪽에 25mm씩 늘려주면 돼요. 앞중심선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이렇게 이동,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25mm만큼 늘려주도록 합니다. 네크라인은 다시 한번 수정해 주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 앞중심선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내부 선분 생성하겠습니다. 25mm 간격으로 선을 2개 그려 놓습니다. 그러면 이 선을 기준으로 잘라서 플랫킷을 만들 거고요. 이 선은 앞중심선이에요. 그래서 이 앞중심선이 있어야 나중에 단추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선을 2개의 내부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먼저 단추부터 만들어 볼게요. 단추 툴 이용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단추 위치를 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위에서부터 20mm 정도 위치에 첫 번째 단추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단추가 만들어졌고, 이 단추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데 그냥 붙여넣기 하지 말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단추 붙여넣기 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간격 지정할 수 있고 단추나 단추구멍의 개수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단추들은 그러면 반대쪽에는 단추구멍이 되어야겠죠. 대칭 패턴에 단추구멍으로 복제해 놓습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단추의 스타일부터 결정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단추 스타일은 단추 디자인부터 바꿔볼게요. 저는 이런 형태로 했으면 좋겠고요. 단추가 너무 작아졌죠? 그러면 단추 너비는 흔들이 단추 한 17mm짜리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추 구멍은 이런 꼬리가 있는 단추구멍 해볼게요. 20mm 하겠습니다. 그럼 단추구멍은 이렇게 지정이 된 셈이고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단추구멍이 있는 패턴이 겉으로 나와야 시뮬레이션이 잘 되겠죠? 그래서 옆에서 봐서 살짝 앞쪽으로 당겨 놓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봤더니 단추구멍의 머리가 반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추구멍들을 선택해서 앵글을 180도 해서 머리 부분이 바깥으로 나오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 녹색 점이 잠긴 위치죠. 녹색 점 잠긴 위치는 대략 17 정도로 해주면 이렇게 이동이 돼요. 동그란 머리 부분에 단추가 잠겨야지 정상적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단추구멍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안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Shift 누르고 이동하시면 되고요. 녹색 점이 앞중심선에 겹치도록 이렇게 이동을 해 놓습니다. 약간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만 더 이동해서 역시 Shift 누르고 이동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 단추 잠그기 툴 이용해서 단추와 단추구멍을 순서대로 선택해서 잠그기 하겠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면 잠긴 상태가 되었죠. 가끔 여기 이렇게 당기다 보면 앞중심선에 이 겹쳐 있는 부분이 매끈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임시로 자유재봉 툴 이용해서 여기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까지 살짝만 재봉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추가 휘어졌다. 그럴 때는 세로 고침하면 돼요. 그러면 잘 잠긴 것처럼 나오죠. 이 재봉선은 임시로 한 재봉선이기 때문에 의상을 완성하고 나서는 삭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허리밴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뒷판 허리밴드는 뒷판 허리가 277.5니까 여기에 맞춰서 허리밴드 만들면 되겠죠. 사각형 툴 이용해서
가로 너비는 277 정도 하고요. 높이는 40 해볼까 싶어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앞판에도 가로로 302, 세로로는 40 하겠습니다. 허리밴드 양쪽 모두 있어야 하니까 동시 수정 패턴 복제 대칭으로 패턴과 재봉선 하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그리고 재봉도 좀 해놓는 게 좋겠죠? 허리선 재봉하고 뒷중심선 재봉하였고요. 또 이 허리밴드 양쪽의 옆선 재봉하고 역시 허리선에도 재봉하도록 합니다. 앞중심 이 부분에는 단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 선분을 먼저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선분 생성해서 25mm짜리 선 하나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단추 만들면 되겠죠. 단추는 중심에 딱 달리는 게 좋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위에서부터 20 또는 아래에서 20 하면 전체 너비가 40mm짜리 허리밴드였기 때문에 20으로 해주면 중앙에 단추가 생기게 됩니다. 이 단추는 반대쪽에는 단추구멍으로 복제하면 되겠죠. 대칭 패턴의 단추구멍으로 복제하면 이렇게 단추구멍이 생성이 되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각도는 180, 잠김 위치는 17 정도 해서 단추구멍의 머리 부분이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 녹색 점이 중심선에 마주치도록 이동시켜 놓습니다. Shift 누르고 이동해서 수평으로 이동되도록 해야 되겠죠. 자, 이 정도 이동을 시켰습니다. 단추 잠그기 이용해서 단추와 단추구멍 순서대로 선택하면 잠그기 되겠습니다. 배치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밴드 앞쪽에서 만나도록 배치를 하였고요. 당연히 오른쪽이 겉으로 나오도록 배치가 되어야 단추가 잘 잠길 수 있겠죠. 그리고 몸에서 너무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몸 가까이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뒷판 허리밴드도 마찬가지. 좌우 뒤집기를 먼저 하고요. 뒤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재봉될 위치에 놓고 배치합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허리밴드가 잘 재봉이 되었죠? 이 허리밴드들은 심지 접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속성창에서 바인딩 스카이빙에서 본딩 스카이빙에서 심지 접착 본딩 체크해서 이렇게 심지를 부착해 놓도록 합니다. 데님 재킷에 카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컨버터블 카라였죠? 카라는 앞 중심선까지만 달릴 예정이기 때문에 네크라인을 잘라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맞추기와 점추가 패턴 외곽선 해 놓겠습니다. 카라 패턴은 네크라인에 맞춰서
제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크라인 치수를 확인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각형 패턴 툴 사용하겠습니다. 시작점 한 군데 클릭하고요. Shift 누르고 위쪽으로 가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41mm의 점 하나 찍고 또 Shift 누르고 위로 올라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25mm, 이 25mm가 카라가 서는 스탠드 되는 분량입니다. 위로 또 올라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44mm 하겠습니다. 가로로는 지금 네크라인이 132와 95니까 227 정도 되겠죠? Shif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227 해놓겠습니다. 또 Shift 누르고 수직선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 해놓겠습니다. 여기 일부러 대충 점을 찍었는데요. 수직선 누르고 아래로 많이 이동을 시켰어요. 그게 이 점과 같은 높이에 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그리기가 좀 애매한 상태였기 때문에 눈에 띄도록 많이 아래로 내린 상태로 점을 찍었습니다. 이 두 점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정렬해서 위로 정렬을 하면 위쪽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기 때문에 점을 눈에 띄게 애매한 위치에 찍어 놓았었습니다. 그 다음 카라의 아래쪽을 먼저 그릴 텐데요. 뒷목 둘레가 95.3이기 때문에 내부 다각형 이용해서 여기서 점 찍고 Shift 누르고 왼쪽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95.3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클릭을 하든지 엔터 키를 누르면 이렇게 내부 다각형이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 앞판 네크라인에 해당되는 선은 접선으로 그려야 돼요. 그런데 접선 기능이 없기 때문에 내부 원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클릭해서 반지름에 132.2 이렇게 해서 내부 원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선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겠죠. 정확한 위치에 점을 찍으려면 이 외곽선의 선분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교차 지점에 점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차 지점에 이렇게 점이 추가가 되어서 정확한 위치에 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 내부원은 삭제하도록 하겠고요. 내부 다각형 선툴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그리면 이렇게 선을 그리면 앞판 네크라인과 동일한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 점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하고요. 저는 이 선의 길이가 대략 한 90 정도 되도록 해서 카라를 이렇게 디자인해 볼 생각입니다. 물론 카라는 좀 더 정확하게 그리면 좋겠지만 사실 카라의 이 앞쪽 부분이라는 건 완전히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꼭 어떻게 그려야 된다, 몇 센티미터 올라가서 얼마나 나가야 된다 이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디자인을 봐가면서 수정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저는 대략 이 정도 각도로 그리려고 하고요. 길이는 90mm로 하겠습니다. 길이 변경 이용해서 방향 확인하고요. 방향이 만약 잘못됐으면 스타트 엔드 중에 반대쪽 사용하면 되겠고요. 지금은 맞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가 기준점이고 이쪽이 변경되는 점이 되도록 길이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다음 곡률 수정 이용해서 카라 위쪽 이렇게 곡선으로 변경을 했고요. 점선 수정 툴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이 위쪽 라인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연스러운 곡선 만들기 이용해서 이 내부선 두 개가 만나는 점을 곡선으로 만들고 싶은데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선이 별개의
도형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점이 지금 내부선의 점이 중간이 비어있는 빨간 점이죠. 이 상태에서는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선택해서 영역으로 이렇게 점 선택하는 게 좋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겹친 점 합치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채워진 점이 되면서 하나의 도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곡선 만들기 하면 이렇게 곡선이 되겠고요. 저는 대략 한 38 정도? 39 정도?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라 아래쪽 곡선을 만들었고요. 점 추가 선분 나누기 이용해서 이쪽에 10mm의 점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라의 스탠드 분량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내부 다각형 이용해서 이렇게 카라 아래쪽 선을 그려 주었고요. 그 다음 역시 내부 다각형 이용해서 칼라 접힘선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다각형 툴을 이용할 때 이렇게 마우스로 꾹 누르고 이동을 하면 AI 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곡선을 수정하는 것처럼 방향 키를 조정해서 곡선을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아래쪽은 이제 이렇게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르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삭제를 하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우리의 카라 되겠습니다. 재봉해야 되겠죠? 자유재봉 이용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쭉 선택했고요. Shift 누르고 뒷중심에서부터 선택, 또 앞판 네크라인도 이렇게 점 잘랐던 위치까지 선택해서 재봉하면 되겠습니다. 1:n 자유재봉 했습니다. 다음으로 동시수정 패턴 복제해서 대칭으로 패턴과 재봉선 하겠습니다. 카라 뒷중심선도 재봉을 해야 될 텐데요. 지금 카라 뒷중심선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는 나중에 합치기가 곤란하니까 재봉을 하기 전에 미리 필요 없는 점을 삭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외곽선에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삭제해야 되는데 문제는 점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하면 내부선의 점을 선택할래요? 아니면 외곽선의 점을 선택할래요? 하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창이 열리게 되고요. 여기서 나는 외곽선의 점을 선택할 거니까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을 선택하고 키보드의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 앞에서 선분의 길이가 44와 25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지금 하나의 선이 되었기 때문에 선분의 길이가 69로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뒷중심선 재봉하면 되겠고요. 또 카라도 심지 접착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 카라를 이제 아바타에 배치하면 좋겠죠. 배치 포인트 활성화해서 이 카라를 이렇게 배치합니다. 카라를 배치 포인트에 배치할 때는 방향이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라 배치 상태를 조정하도록 할게요. 좀 위로 올리고 간격은 조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접어 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어 배치합니다. 이렇게 접어 배치한 다음 시뮬레이션을 하면 됩니다. 저는 운 좋게 시뮬레이션이 잘 되었는데요. 가끔은 시뮬레이션이 잘 되지 않고 카라가 이상하게 구겨지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모든 의상을 선택한 다음 입자 간격 5로 바꾸면 됩니다. 입자 간격 20 상태에서 작은 피스들을 만들게 되면 시뮬레이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하게 됩니다. 입자 간격은 5, 개별 두께 충돌은 1, 개별 두께 렌더링은 1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심지가 붙어 있는 카라나 허리밴드 이런 것들은 두 겹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전부 선택해서 개별 두께 렌더링 2로 바꾸고 두 겹 표현하겠습니다. 두 겹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두 겹으로 된 것처럼 보여주게 되기 때문에 개별 두께 렌더링을 2배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주면 완성 상태가 좀 더 잘 보이게 시뮬레이션이 되겠죠.